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동우 기자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뉴스를 다시 한번 꼭꼭 되새김질하는 시간, 이슈펀치입니다. 네, 국내외를 뒤흔드는 뉴스가 하루도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되돌아볼지 이슈펀치 시작합니다. 네, 올겨울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가장 뜨거운 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기내의 땅콩 서빙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돌려서 급기야 승무원을 내리게까지 한 사건. 결국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땅콩 한 봉지 때문에 구치소 신세를 졌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법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땅콩 회항을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고 승객 안전을 볼모로 삼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이륙하기 전 이동한 것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만 이동했기 때문에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아울러 피고인 때문에 출발이 24분가량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일어선 채로 고개를 숙였고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부사장님과 협의해서 판결 항소 여부는 결정을 할 거고요. 판결문 검토해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조 전 부사장, 그간 여론의 문매를 엄청나게 맞았었는데요. 결국엔 실형을 면하지 못했네요. 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재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건의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이 법원의 판결로 정말 이젠 진정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될까요? 올해 들어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종대교 사고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6대라는 국내 역대 최다 연쇄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자 수와 망가진 차량이 워낙 많아서 이 보험 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만만치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추돌 사고의 피해 배상 책임은 대부분 뒤에서 부딪힌 차량에게 있습니다. 다중 추돌 사고도 제일 앞차는 뒷차량에게 100% 보상을 받고 나머지 차량들은 손해를 조금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종대교 추돌 사고의 보험 처리는 100대가 넘는 차량이 사고를 당해 상황별로 하나하나 책임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앞에 사고를 피하려다가 옆차와 부딪혔거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차량을 들이받아도 일정 비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량들이 같이 엉켜 있는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차량들이 앞에고 어떤 차량이 뒤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한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신공항 하이웨이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땐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안전 지침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06년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친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는 보험 보상액이 4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종대교 추돌 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적지만 파손된 차량이 많아 3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역시 일반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이다 보니까 이 책임 비율 책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부상자 중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관광을 왔다가 봉변을 당한 외국인도 무려 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상해보험 처리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좀 살펴보죠. 스웨덴의 가구 공룡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한 지 벌써 2달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가보고 막상 국내 매장은 아직 못 가봤는데 김민혜 기자는 이케아 매장 가봤나요? 아니요, 궁금하긴 한데 저도 아직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이 개장 이후에는 경기도 광명 일대가 교통 대란으로 씨름할 정도로 연일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케아가 국내에서 심상치 않은 돌풍을 일으키자 경쟁에 직면한 국내 가구업체들도 저마다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쇼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화면 속 집안 도면에 쇼파와 붙박이장을 배치한 다음 다양한 각도로 보여줍니다. 한샘이 이달부터 시작한 3D 시뮬레이션 상담 서비스는 가구의 높이와 부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하면은 좀 감이 잘 안 왔었는데요. 여기 와서 이제 직접 위치도 바꿔보고 새로운 가구도 넣어보고 하니까 약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실수를 좀 덜 할 것 같아요. 한샘은 올해 상반기에만 복합형 대형 매장 2곳과 생활용품 전문 매장 1곳을 열고 서비스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그리고 택배 시공 서비스 부분은 이케아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경쟁력으로 경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티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가구 10여 종을 이달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구에 내장된 터치스크린으로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거나 스마트폰과 연결해 전화를 걸고 받는 게 가능합니다. 2017년까지 스마트 가구 매출 500억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네, 3D 시뮬레이션이나 터치스크린 넣은 거 보니까 가구에도 IT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활용되는 모습이네요. 네, 사실 일본의 표기지도 판매, 또 국내 진출로 인한 중소가구업체의 매출 감소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 진출한 이케아죠. 네, 그런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업체 간의 활발한 경쟁은 소비자들에게는 결국 품질 향상과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도 해석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의 탄생 이후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후 스마트폰 시장을 견인한 것처럼 국내 가구업계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펀치였습니다.